안녕하십니까. 시드gün의 군사TV 알기 쉬운 무기 백과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유명하지 않고 그렇지만 중요한 무기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원래 아주 유명하고 중요한 무기 설명해 드리는데 오늘 사실 유명하지 않아요. 왜 안 유명하냐? 지금 베일 속에 가려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크랩 자주포에 깜짝 놀란 러시아의 반격 카드, 러시아의 2S-35 칼리차 차세대 자주포 한번 보겠는데요. 칼리차 2S-35 처음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안 유명합니다. 그러나 아주 중요하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전 배치된 지 7년이 지났다는데 이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4개월 이상 지나는 내내 오리무중 안 보인다 이거예요. 러시아 차세대 자주포 2S-35 실전 배치했다는데 그거 어디 갔냐? 라는 거죠. 개전 초에 이런 사진을 러시아 국뽕러들이 올리면서 야 2S-35 등장했어, 니들 다 죽었어 라고 러시아인들이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아무리 봐도 제 눈이 비뚤한 건지 아무리 봐도 이건 2S-35가 아니고 2S-19예요 그래서 뭔가 좀 시커먼 거, 잘 확인 안 되는 거 이런 거 올려가지고 러시아 국뽕러들이 그렇게 2S-35라고 뻥을 쳤지만 그래도 전 세계에는 저처럼 이거는 2S-19인데 라고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꽤 많아요. 그래서 야 아니잖아. 근데 또 러시아들은 야 우크라이나 쟤들은 말이야 2S-19 이거 선에서도 정리가 가능해. 이제 이렇게 된 건데 2S-19는 우리 한국의 구형 자주포죠. K-55처럼 자동 방열 안 되고 슈덴 스쿠트 안 되고 뭐 그런 거였어요. 근데 우리 K-55는 업그레이드해서 이제 자동 방열되고 슈덴 스쿠트 되고 합니다. 그런 2S-19를 최신의 자주포로 해서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쟁 넉 달이 돼가는 상황에서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에게 그들이 만든 한국의 K9 자주포 차체와 영국의 AS-90 자주포의 포탑을 갖다 붙인 혼혈 자주포인 크랩, 그 크랩을 18문, 한 개 대대분을 우크라이나에게 공짜로 줬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그걸 가지고 와서 싸우는데 이게 그냥 그동안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는 보지도 못한 최첨단 사격을 하는 겁니다. 슛, 쏘고, 스쿠트, 떠나버려요. 쏘고 떠난다. 그러면은, 적의 입장에서는 쏘았으니까 저기도 대포병 사격을 하죠. 대포병 사격을 하는데 이거 아무리 빨라도 3분에서 5분 걸려요. 쏘는데 슛하고는 이 크랩 자주포는 스쿠트 떠나버렸으니까 여기 때려도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18문을 가지고 여기저기 옮겨다니면서 어마어마한 활약을 하니까 자, 슛! 하고 떠나버리고 그리고 여기서 다시 또 때려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하죠. 야, 우리도 2S-35 거 있잖아. 이제 러시아 국뽕러들이. 그거 해서 크랩 자주포처럼 그냥 확 작살내버리자. 이제 이렇게 되는데 도대체 2S-35 이것만 뜨면 게임 끝이라는데 뜨지를 않아요, 이게. 그런데 이게 도대체 어떤 물건이길래 이 칼리차가 뭐길래 야 가라 칼리차 라고 푸틴이 명령을 해야 되는데 안 가는 거예요. 왜 안 가는지 그걸 알아보도록 하겠는데 보시다시피 러시아가 매년 전쟁 기념일 때 하는 전승절 때 하는 5월 10일 열병식 때는 이렇게 등장을 해요. 원래 칼리차는 이 차체를 아르마타 T-14 아르마타 전차 그 차체를 공통 플랫폼으로 해서 포탑을 갖다 붙이기로 했는데 보시다시피 아르마타 차체가 아니고 T-90 전차의 차체예요. 즉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그렇지만은 T-14 아르마타 전차 자체가 망해버렸기 때문에 그냥 이게 최종판일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이 칼리차는 도대체 어떤 물건일까요? 1991년 소련이 망하던 그 시절에 소련은 아주 대단한 자주포 2S-33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양산되었으면 지금 뭐 세계 최강의 자주포라고 하는 PZH-2000 그 정도는 그냥 쌈 싸먹었을 그런 성능이었다. 자, 이런 상황인데 문제는 소련이 1991년 12월 24일 날 공식적으로 해산했지 않습니까? 망했죠. 그러니까 당시 옐친 소련 대통령이 야 지금 무기 살 때냐 뭐냐 지금 우리 숟가락도 한 게 없는데 지금 해서 이 2S-33은 개발 중에 그냥 뭐 안 되고 말았습니다. 끝났죠. 소련 망했으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러시아가 세계 최대의 산유국으로 등극을 하고 돈이 생겼죠. 그러니까 야 자주포 우리 러시아가 말이야 화력 덕후잖아. 그런데 자주포가 지금 슈덴 스쿠트 안 되는 거 이거 뭐야 이거 좀 좋은 거 한번 하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오일머니로 여유가 생긴 러시아가 Tu-S19 대체하는 4세대 자주포 사업에 착수합니다. 2002년인데요. 자, 러시아 국방부님이 브레베스트닉 중앙과학연구소님을 채팅방에 초대합니다. 야, 니네 말이야. 예전에 그 만들다가 엎었던 그 자주포 있지? Tu-S33인가 무엇인가 하는 거 그거. 차체 뭐 시제 차량 자료 그거 아직 가지고 있냐? 이렇게 하니까 이 브레베스트닉이 가지고는 있는데요. 그거 이제 개념도 좀 낡았고 요즘 트렌드가 바뀌었는데 아예 뭐 신규 설계로 한번 가시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러시아가 아니 그 옛날 기술 자료 보니까 Tu-S33 그거 갖다 써도 나토 애들 포병은 뭐 가지고 놀 수준이던데 요즘 트렌드가 뭐 어떻게 흘러가는데? 이제 물어보니까 요즘은요 자동 방열에 자동 장전 그 기본 넣고요. 슈덴스쿠트 이것도 기본입니다. 사거리도 최소 40km 날려줘야 되고요. 분당 10발 정도는 쏴줘야죠.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 정부가 아 그거 미국 애들이 한다는 그 크루세이더 뭐 그거 말이야? 근데 그거 엎어졌잖아. 그런데 굳이 우리가 이렇게 무리할 필요 있어? 그래서 이제 브레베스트닉이 아니 러시아 하면 화력하면 러시아 아닙니까? 저희가 이참에 역사상 최강의 자주포를 준비했으니까 믿고 맡겨보세요. 이제 이렇게 해서 그래 한번 해보자. 돈도 많으니까 이제 이렇게 됐죠. 그래서 브레베스트닉이 준비한 초유의 쌍열 자주곡사포 스펙으로는 세계 최강입니다. 이게 인터넷에 등장했을 때 역시 러시아 하고 뭐 러시아 덕후들이 난리가 났죠. 미국의 크루세이더 아유 웃기고 있네. 한국 K9 자주포 이거 쪽팔려서 어떻게 다녀? 이제 이러던 시절이었어요. 너무나 대단하죠. 야 사거리가 70km 우리 K9이 40km 이러고 있던 시절에 70km K9이 분당 6발 쏜다고 자랑하고 있을 때 분당 32발 이게 러시아 클래스다 이러면서 딱 인터넷에 공개를 합니다. 자, 좀 기가 차죠. 분당 32발을 쏘는 자주포. 그런데 자동 장전 장치야. 그러면 이 152mm 포탄을 2초도 안 되는 시간에 하나씩 장전을 해줘야 된다는데 이 좁은 포탑 내에서 그게 가능하겠냐? 그렇지만은 러시아 느님께서 한다고 했으니까 이 한국에 있는 수많은 러시아 덕후들이 그래 만세 러시아 만세 러시아는 정말 대단해 미국 제끼고 러시아하고 우리는 협력해야 돼 라고 환호를 했었죠. 자 포를 2개를 만들었어요. 쌍열포 그리고 포탑은 무인 포탑 모든 것이 자동으로 장전되고 그리고 2초도 안 되는 시간에 한 발을 쏜다. 이야 어마어마하죠. 자, 이렇게 했는데 이게 구현될 리가 있습니까? 안 되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계속 안 되는 거예요. 시제 차량은 이렇게 만들어 놓고 계속 테스트하는데 될 리가 있습니까? 10년째 안 되는 건데 10년째. 야 이 스키야 금방 나온다며 스키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빨리 만들어 와 이렇게 오더를 내리니까 할 수 없다. 현실적으로 만들자 해서 쌍열포 중에서 포 하나를 뺍니다. 그래서 그냥 단장포로 만듭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이제 좀 현실감 있죠. 그런데 전투 중량은 48톤, 엔진은 1500마력짜리 디젤 엔진, 토션바 서스펜션이고요. 최저 속도는 시속 70km. 승무원 3명에 불과합니다. 차장, 포수, 조정수. 그런데 역시 무인 포탑이에요. 사람은 들어갈 수 있지만 무인 포탑이에요. 52 구경장 152mm 순행식 곡사포입니다. 공냉식이 아니고 순행식이라서 훨씬 빨리 냉각시킬 수 있어서 더 많이 쏜다 이거예요. 주요 성능은 기본 탄은 30km, 랩탄, 로켓 추진탄이죠. 이건 70km. 우리 K9A1이 이제서야 구현하려고 하고 K9A2에 가서 70km를 구현하는데 여기는 이미 오래전에 70km를 구현했다라고 주장하는데 쏘는 거 한 번도 본 적은 없습니다. 분당 최대 발사 속도는 16발. 이것도 아주 기가 막히죠. 아까 이놈이 분당 32발 아니었습니까? 포신 2개를 가지고 포신 하나 뺐으니까 16발. 이게 그러면은 도대체 진짜 현실감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감이 안 와요. 그냥 제가 봤을 때 포신 하나니까 16발, 2개니까 32발. 이거지. 진짜로 쏴봤냐? 저는 못 쏴봤다고 생각합니다. 완전 자동 방열 그리고 완전 자동 사격한다라고 하는데 참 기가 찰 노릇이죠. 어떻게 해서 어쨌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열병식이다 보다 팍팍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양산한다 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러나 T-14 아르마타 전차 차체에다가 이걸 얹어야 되는데 T-14가 아직 안 되니까 일단 과도기적으로 T-90 전차 이 차체를 가지고 한다 라는 건데 T-90을 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이걸 토션바
서스펜션을 가지고 버틴다, 반동을 버틴다, 70km 쏘는 걸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당장이라도 대량 양산될 것 같았던 2S35 지금 현재 2015년에 완성됐으니까 양산 7년 차예요. 양산한다고 선언했었어요. 그런데 7년 차인데도 아직도 그 어느 부대에도 배치됐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연구소에 있는 겁니다. 초희귀 아이템이에요. 그렇지만 열병식에는 꾸준하게 나옵니다. 꾸준하게 나오고, 그런데 이게 이제 너무 허황되고 하니까 자, 안 되겠다. 그러면 좀 수출할 수 있는 걸로 하자. 왜? T90 자체로 버티지를 못해요. 그래서 보니까 세자르 이런 거 지자나 이런 거 보니까 차륜형에다가 이렇게 하네. 그러면 우리도 트럭이 있으니까 그 트럭에다가 한번 얹어보자 해서 또 얹었어요. 이렇게 해서 또 뭐 자기네들이 하는 탱크 바이애슬론이다 이런 지상장비 콘테스트에 또 내놓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차량에다가 포탑을 탑재를 하면 방열 시간이 늦죠. 왜냐? 이렇게 유기압 장치 내려오고 뭐 하는 이런 시간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니까 방열 시간 늦죠.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포탑 70km 날린다는데 이런 트럭 가지고 뭐 버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한 대도 안 팔려요. 한 대도 안 팔렸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뭐 탱크 바이애슬론 1년에 한 번씩 러시아가 그런 거 하죠. T-72 전차 가지고 자기네들 우방국들 불러서 누가 탱크 조종 잘하냐. 맨날 자기네들이 이제 우승하고 이제 이러는데 그때 이렇게 불러와가지고 뭐 이제 무슨 댄싱 같은 거 추고 막 이렇게 해요. 탱크 바이애슬론 보면은 이 전차포에다가 위에다가 뭐 돌 하나 그냥 컵 하나 얹어놓고 이걸 가지고 또 이 전차가 막 기동하고 댄싱을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 컵이 떨어지지 않아. 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전차 조종수를 보여주고 하는데 아니 우크라이나 가서 왜 그렇게 털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탱크 바이애슬론 할 때 이렇게 보여주고 하니까 아니 지금 전선에서 계속 지금 크랩 자주포대 털리고 있는데 이거 좀 관리차 이렇게 있으면 좀 보내달라고 하고 지금 전선에서 막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아니 이따 치고 쇼한 건데 보내길 뭘 보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저도 커밍아웃 하자면 한때 러시아 무기의 이 마초스러운 정말 멋진 모습 그리고 스펙으로 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능력 이런 거에 반해서 러시아 무기 한때 좋아했던 적이 있는데 지금 생각하면 정말 부끄럽기 거지없습니다. 왜? 저는 러시아도 우리처럼 정직, 신뢰 이런 나라일 걸로 생각했어요. 우리는 거짓말하면 책임져야 되니까. 그런데 여기는 지금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사실 자유민주주의 아니죠. 그리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혁명을 성공하려면 거짓말을 잘해야 돼. 민주주의가 망할 때까지 민주주의라고 거짓말해. 라고 교육받았던 사람들이니까 거짓말이 입에 붙은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 무기는 정말 까보니까 러시아제네. 절대 믿지 말자라는 러시아제 무기고 그 러시아가 지금 내놓으면 세계 최강 우리 K9, A2까지도 그냥 쌈 싸먹는 2S35인데 나오지를 못하는 뻥스펙 자주포 2S35 알려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